네, 안녕하세요. 더 여론 시간입니다. 3월 4주가 벌써 시작됐습니다. 지난 3월 3주차 주간 집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34.1%로 지난주 대비 3.6%포인트 빠져가지고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12월 달 추윤 갈등이 아주 극심했을 때 한 달간 30%대 중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2주째 30%대. 근데 또 최저치. 자,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이제 국정수행 평가죠.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, 보궐선거에 대통령 지지도 긍정 평가는 여당 후보,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부정 평가는 또 야당 후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. 과거 선거를 좀 돌이켜볼까요?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하고 강금실 후보가 맞붙었던 선거인데요.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 차였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당시에 30%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. 부정평가가 갤럽 기준하면 50%를 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어떻게 당선이 됐냐면 61.1%대 강금실 27.3%,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 채로 선거가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2010년 선거 볼까요?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인데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40% 후반대에 긍정평가했는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.4%, 한명숙 후보가 46.8%, 0.6%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겨우 이겼어요. 그러니까 집권 3년 차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시점에 그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좀 좋았죠. 40%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 지지도가 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다 보니까 47.4%를 기록했고요. 자,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볼까요?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지금 지난주에 좀 안 좋았습니다. 내일이나 모레 있을 오세훈 안철수 두 단일화의 승자가 누구냐? 1대1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면 박영선 후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. 지금은 사실 온통 모든 국민들의 주목이 오세훈 안철수 이 두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여론조사도 그렇고요. 박영선 후보 지지층은 좀 관망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. 그리고 1대1 구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박영선 대 오세훈 혹은 박영선 대 안철수 이렇게 대결이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한 후보만 공격을 서로 간에 하겠죠. 그러다 보면 점점 지지층이 결집이 돼서 45대 45, 48대 48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이 단일화.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 결정이 나겠지만, 이 동영상이 또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,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공개가 되겠죠. 근데, 자, 누가 이길 것이냐. 자, 이게 엄청나게 지금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자, 무선 전화만 한다는 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지만, 적합도 경쟁력, 이거는 어느 정도, 방송 3사 여론조사 여러분들 보셨겠지만, 오세훈 후보한테 이미 유리한 구도가 돼버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질문이 있습니다. 재질문. 제가 지난번 나경원, 오세훈 경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질문 효과 이번에도 역시 오세훈 후보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또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말이죠. 이건 이제 아무 데서나 얘기 안 하는 겁니다. 리얼미터 TV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.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서로 간에 엄청 싸웠던 그 룰 유선 전화 넣느냐 마느냐 10% 이거에만 온통 집중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 슬쩍 재질문 또 넣었습니다. 재질문 기술 들어갔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걸 그냥 덥석 받아들였대요. 별다른 태클 없이. 저는 이것 때문에 한 2, 3%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데 어제 방송 3사 여론조사 봤더니 통계표에 민주당 지지층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재질문의 효과가 두 번째 질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민주당 지지층이 오세훈 쪽으로 조금 더 응답을 한 걸 봤습니다. 저는 이 재질문 때문에 오세훈 후보 쪽이 조금 유리한 경선 단일화 룰이 아닐까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 통큰 양보했다. 통큰 양보론으로 한번 기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통큰 양보 하자마자 오세훈 후보가 나도 양보하겠다. 왜 너만 양보하냐. 그래가지고 양보 배틀이 이루어져가지고요. 도대체 양보가 누가 한 거야? 헷갈린 상황에서 바로 월요일 화요일 조사합니다. 그러니까 양보한 다음에 서로 또 약간 진흙탕 싸움 하고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 공격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, 오세훈 이
팀 플레이에 조금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번 주 더 여론 아무리 박영선이 여론조사에 소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. 뭐든지 열세 후보는 샤이 표심이 생깁니다. 지금 박영선 후보는 이미 열세 후보가 됐어요. 여당 후보지만 열세 후보예요.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 박영선이라고 응답하기가 조금 옆에 지금 대세는 뭐 야권 후보라고 하니까 또 정권 심판론이 막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고 투표는 야당 열세 후보에 찍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샤이 표식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2주 동안 큰 출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한 2주 남았습니다. 이 선거라는 거는요 2주가 굉장히 또 긴 시간이에요. 과거랑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LH 부동산 이 투기 논란이 얼마나 빨리 좀 국면 전환이 되느냐 분명히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.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.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내일 모레 있을 야권 단일 후보가 누구로 결정이 되느냐 이게 큰 변수고 그 이후에 1대1 구도가 되면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지지율은요 항상 아주 박빙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부산도 말이죠. 지금 격차 크지만 말이죠. 서울에 지금 가려져서 그래요. 이제 이 오세훈 안철수가 정리가 되면 이제 부산은 부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양측이 결집을 하면은 저는 대충 보이는데 그거는 천천히 청기 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풀면 우리 또 리얼미터 TV 시청자들이 또 재미없지 않겠습니까? 리얼미터 TV 앞으로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조사하면 다 나와 또 이번 주는 또 축구 한일전이 있기 때문에 한준희 해설위원 불러가지고 잠시 후에 지금 제가 빨리 지금 말이 빨라진 게 한준희 해설위원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이소민 아나운서와 한준희 해설위원의 한일전 전망 또 여론사도 했습니다. 그 부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아마 이번 주에 다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주 더 여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